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재건축 관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네네. 네,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최근 동의율이 50%를 돌파했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당연하게도 저희 소유주분의 절반 이상이 이제 재건축에 동참을 하셨다. 아주 뭐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 같이 김무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여기 이사 와서 추진위원회에 이제 합류했을 때만 하더라도 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이 아파트 뭐 괜히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면은 뭐 내가 이 집에서 이제 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주민 한 분 한 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분들께서도 열심히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재건축이라는 것이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금 단지 상태구나, 그리고 추진했을 때 앞으로 내 자산이 더 커지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50%라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정비 계획 위반 동의서의 60%를 모으면은 주민들이 제한 방식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죠. 요거를 50%로 낮추는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고, 서울시와 이미 협의가 끝나서 발의가 된 거기 때문에 뭐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통과가 될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의 동의율만으로도 정비구역 위반 제한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구역 위반 제한 플러스 신통 기획, 우리가 자문사업도 같이 신청할 예정이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이제 정비 계획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지금 창동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우리 창동 1, 2, 3, 4단지, 17, 18, 19 동아 아파트까지 묶어서 그 서울 가든 아파트까지 같이 이 광역 단위에서 어떤 계획적으로 도시를 이제 개발할 건가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원래 같으면은 요 지구 단위 계획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지역 정비 계획 입안을 추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연구 용역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너무 멀리 남아 있죠. 근데 지금 이미 상계는 지구 단위 계획 끝나서 개발 단지들 지금 또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봉구 입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늘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한 5월이나 6월 달쯤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과 우리 정비 계획이 바로 연달아서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 지금 이제 추진위원회와 도봉구청이 긴밀하게 지금 소통 중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통해서 총 몇 평을 짓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는 거죠. 지금 추진준비위원회고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들기 위한 조합의 법이 되는 정관을 만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몇 평 지을지에 대한 이 도화지가 마련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설계업체 선정,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줄 전문업체인 정비업체를 같이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단지 계획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은 설계업체와 함께 이제 정비업체,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 설계를 또다시 고도화해주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줄 설계 VE 겸 CM이라는 업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연달아서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면은 조합원 설립이 75%에서 70%로 낮춰졌던데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네. 원래 같으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내지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아서 전체 75% 동의를 받아야지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전체 75%에서 70%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 50%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뭐 아파트도 줄이려고 이번에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아파트는 그대로 50%로 가는 걸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고 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요거를 3분의 1로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가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해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안 되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상가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법안이 마련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이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내신 다음에 다시 또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나 조합 설립 동의서 요 두 가지는 두 개 중에 한 개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걸 별도로 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바뀐 법에서는 이번에 내신 이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로 그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을 동의한 걸로 간주하는 법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단 내주신 이 양식이 이 법안 통과 전에 만들어진 양식이라 가지고 요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될지는 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뭐 큰 문제 없이 인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빨리 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조합에서 정해진 대로 이 조합이라는 것이 우리 소유주들이 주인이 되는 일종의 회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중심이 돼서 시공사도 뽑고 건설사도 뽑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일단은 위상적으로도 지금 추진준비위원회는 그냥 봉사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추진위원회가 되면 법인이 되고요. 조합이 되면은 준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의 하위 기관으로서 그 공공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공공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개인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구청이랑 문제가 생기면 어떤 소송을 하죠? 행정소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을 대상으로는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된 어떤 하나의 행정관청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건설사에서 뭐 어디 땅 사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을 하고 이런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지금 다른 단지에서는 이미 좀 뭐 불거지고 있는데요. 뭐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부 체납을 하는 것들도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도 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이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서울시랑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고도화가 될 거고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에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를 해가지고 잘 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가 그 이대로 지으려 그러면은 250%까지밖에 못 지어요. 근데 거기서 50%더 얹어주고 또 종상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종상향 됨으로 인해 가지고 땅 가치가 뭐 몇 배 오르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에서 기여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 공공기여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만 내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다만 서울시에서도 우리 지금 도봉구 창동 지역이나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그다음에 여기 노원구 지역 이런 서울 내에서 그래도 땅값이 조금 저렴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좀 더 혜택을 주려고 보전개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 지원책을 펼쳐서 사업성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지금 시점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53%인데요, 저희가. 일단 70%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70%까지 도달이 되면은 나머지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협박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법원에서 얼마에 사들여라고 결정이 돼서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일명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분들이 현금 청산 하지 마시고 새 아파트 더 넓은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조합에 동참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재건축 관련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희 또 동의하신 분들은 단톡방에도 초청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단톡방에서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